네, 너바나 더 밴드. 전설적 밴드 너바나와는 별 관련 없는 너바나 더 밴드의 콤비 맥가제이. 어느 날 공연을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드립을 치는 게 아니라요. 국내 수입 버전의 공식 제목이 이렇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이것보다 더 길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티켓 용지에 출력되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서 17년 전으로 돌에서 끊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목 상태가 이런 것처럼 이 영화는 철저하게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tay away from this hat. I've been guarding this hat for 5 minutes. 그리고 원래는 이번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인터넷 웹드라마로 만들었었던 저예산 시리즈 원작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리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맥가제이는 2인조 밴드로 유명해지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었습니다. Okay, so we open up. Let's say that are we gonna have any like sort of opening like when we get on stage, or are we just gonna go right into it? 근데 문제는 얘들이 밴드로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음악 연습을 한다거나 좋은 곡을 작곡하는 그런 정직한 방법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일단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들 이름부터 알리면은 막 여자 팬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자기네 음악을 무조건적으로 떠받들어주는 그런 인생 격전의 한 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식으로 망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자기들 이름을 알리려고 하냐면요. 얘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에는 리볼리라는 아주 유명한 클럽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면은 홍대의 롤링홀이나 뭐 상수의 제비다방 아니면 스페이스 공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신인 뮤지션들의 등용문이기도 하고 이미 유명해진 뮤지션들도 자기네 시를 다지기 위해서 한 번씩 힙하게 등장을 해주는 뭐 그런 상징과 권위가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인 맥가제이도 저 엄청난 리볼리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든 리볼리 무대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 라는 식으로 리볼리 작전을 계속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댁에 유명한 뮤지션이다 라는 구라를 치기 위해서 일단 대형 현수막부터 만들어가지고 거리에다 걸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전주국제영화제급인 썬댄스 영화제에 자기들이 만든 가짜 영화를 밀어 넣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제의 관객들이 자기들 영화를 보면은 그만큼 이름을 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작전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음악 연습은 전혀 안 하고요. 자, 그래서 밴드 이름도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자기들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컨셉을 정하고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요. 그냥 대충 유명한 밴드 이름인 너바나에다가 더 밴드만 붙여서 너바나 더 밴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너바나라고 하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너바나를 그대로 쓰면은 시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N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너바나가 아니라 뭐 너반나, 너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기 전에는 전설적인 얼터너티브 락밴드인 너바나와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너바나 팬이 만든 너바나 다큐멘터리인가? 너바나 전기 영화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는 너바나랑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뭐 너바나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당연히 전혀 안 나오고요. 커트 코베인 얼굴이 박힌 포스터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옵니다. 진짜 1초도 안 나와요. 자, 그래놓고 밴드 이름이랑 영화 제목은 너바나 더 밴드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농담 같은 거죠. 그래서 별로 생각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웃기만 하다가 나오면 되는 그런 가벼운 코미디 작품이에요. 자, 근데 함정 아닌 함정 같은 게 좀 있는 게 정말 잘 만든 코미디 영화이기는 한데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느냐?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의 진입장벽이나 취향 차이는 조금 탈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전설적인 시트콤인 오피스를 좀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품처럼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작품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치 현장에서 직접 관찰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당연히 실제 직장에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황당한 사건들 뿐인데 그걸 촬영하는 방식은 진짜 인물이나 사건을 찍는 다큐멘터리처럼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한 번씩 연기자들이 자기를 찍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이게 맞냐는 식으로 따지는 그런 느낌처럼 흔히 말하는 4차원의 벽을 깨는 유머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전설적인 시트콤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아한단 말이죠. UV 신드롬이나 음악의 신 같은 국내 페이큐 다큐멘터리 코미디도 이런 연출 방식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작품들이 사실 방영 당시에는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틱한 감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바나더 밴드도 국내에서는 완전히 대중적인 취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해외에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의 5%만 좋아해도 그 팬덤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정도의 인구풀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의 취향만으로는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걸 수입한 주체가 바더너스 팀이다 보니까 예전에 홈비디오 시리즈나 바더너스의 은은한 개그 감성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바나더 밴드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은 하지 않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맷과 제이가 리볼리 클럽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 병맛 작전을 짜는 서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토론토에 있는 CN타워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롯데타워 정도의 초고층 건물이거든요. 실제로 롯데타워보다도 딱 1.6m 정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롯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낙하산을 펼쳐서 바로 옆에 있는 야구장 정중앙에 착지를 한 다음에 그걸로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들 밴드 이름을 홍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명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리볼리 클럽에서도 우리 공연을 유치를 해주지 않겠냐. 뭐 그런 목숨을 건 정신 나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런 정신 나간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마치 정말로 이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허가를 안 받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롯데타워 관계자들을 속이면서 꼭대기까지 몰래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막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반응들이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게 진짜로 촬영 협조를 받고 현장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속이고 몰래 도둑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단은 발상부터가 기발한 거를 넘어서 조금 골 때리잖아요, 사실은. 롯데타워에서 잠실야구장까지 낙하산을 타고 날아가서 한다는 게 겨우 연습도 안 하고 있는 밴드 홍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부의 멘탈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남들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발상을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처럼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머리로는 저거 다 영화니까 연출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연출이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뭐야 저거 진짜로 협조 안 받고 몰래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구장 착륙 작전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경기장 돔천장을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주인공은 아주 깔끔하게 닫혀버린 경기장의 돔 위에 그냥 착륙을 하게 됩니다. 뭐 잠실로 왔으면 아무 문제 없이 쾌적하게 경기장 안으로 착륙을 했겠지만 하필이면 또 돔천장이 있는 경기장을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작전이 실패를 해버린 거죠. 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리볼리 무대에 서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17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견뎌온 또라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뒤에도 곧바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현재로 건너온 퓨처 뮤지션이라는 컨셉을 새롭게 내세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거였어요. 약간 UV 신드롬에서 음악의 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뭐 그런 컨셉을 내세우는 것처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와서 음악을 선사하는 뮤지션이라는 컨셉을 내세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을 맞추려고 백투더퓨처 영화를 보면서 뭐 대충 그럴듯해 보이는 장비를 따라해서 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골 때리는 게 그 장비가 진짜로 작동을 해버려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게 이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자기들끼리 이 영화의 시초가 되는 웹드라마를 만들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시간여행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시간선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앞으로는 음악 연습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시나 시간여행으로 도착한 곳에서도 병맛스러운 선택들을 내리는 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나 UV 신드롬, 제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정윤석입니다. 민서가, 어이구, 이삐야, 아는 강아지 같은 류의 페이크 다큐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화니까 영화적인 완성도도 따로 평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끊고 영화를 보러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리뷰를 짧게 해보자면요. 영화에서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영화가 준비해놓은 아이디어들을 좌판에다가 쫙 펼쳐놓고 야, 이거 재밌지? 야, 저것도 재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진짜 골 때린다.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한 3-4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영화는 결국에 시간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의 질서를 잡아줄 만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유튜브 쇼츠처럼 웃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1분 만에 끝내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에서는 지금까지 펼쳐놨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주워 담아야 하는데 너바나 더 밴드는 그렇게 잘 수습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매듭짓는 것에는 조금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을 내세운 순간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연출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지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재미가 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시간여행을 떠난 이후로는 픽션과 현실 사이의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그냥 픽션만 존재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보여줬었던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헷갈린다. 뭐 이런 영역은 사라지고 그냥 이거는 완전한 픽션이구나. 이런 감각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픽션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는데 연출 방식은 여전히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전부 다 가짜고 이거 다 픽션인데 뭐하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오고 있지? 어차피 저거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촬영을 해도 어차피 저거 다 가짜잖아 라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영화에서 스스로 나비효과라는 작품을 언급했었던 것처럼요. 시간여행이라는 소재에는 변수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비효과 같은 타임 패러독스 영화들처럼 그런 변수들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는 어차피 그냥 웃기려고 만든 코미디니까 그냥 이런 정확한 부분들은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뭉개는 전개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중반부까지는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성도가 살짝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매력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회색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었는데요. 타임머신이라는 소재로 그런 회색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픽션 자체의 내부적인 완성도나 설정 구멍 같은 것들도 조금 대충 눈치고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코미디 영화들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단점 같은 거라고 생각도 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랑 설정들을 막 흩뿌리면서 순간순간적인 웃음들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통일감 있게 수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이말년 만화처럼 그냥 와장창 해버리고 대충 다 폭파시켜버리고 끝내버린 느낌이 고질적으로 코미디 영화에는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영화가 잘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너바나 더 밴드도 그런 특성을 조금은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시간여행을 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기발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디어 때문에 서사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아쉬운 점을 한번 꼽아보는 거니까요. 뭐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이런 아쉬움보다는 영화가 보여줬었던 재기발랄함의 힘을 훨씬 더 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 제작비가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약 30억 정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비용으로 이런 영화를 뽑아냈다는 거는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와 저거 어떻게 찍었지? 되게 신기하다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작비를 보고 나서는 아니 돈이 충분해도 그 장면 찍는 거 굉장히 신기한데 이 돈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고? 라는 식으로 되게 놀라게 됐어요. 진짜로 도둑 촬영을 한 건가? 아니면 토론토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자원봉사로 도와준 건가? 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비현실적인 작업을 현실로 만들어낸 낭만이 넘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더너스 팀도 이 영화의 매력을 느끼고 수입을 결정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작업을 좀 하느라고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여름에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몰려오는 한 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열심히 챙겨보고 또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